지금 시장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게 허니문이기 때문에 계속 쫓아가야 된다. 허니문이 이제 끝나는 무렵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저 다른 거 잘 모르겠고 딱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면서 면전에다 대놓고, 원래 그분 성향이 좀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냥 뒤집어 버렸어요.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1월 22일 수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수요일이네요. 한 주를 지나가는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시장 대응 어제까지 잘 하셨는지요? 자, 저희 역시 열심히 시장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은 아주 공격적으로 판을 벌리기보다는 지금 분위기를 좀 보는데 전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보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은 넘쳐요. 네,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죽지 않는 한 상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매에 대해서 급한 마음은 없는 상태인데, 분위기 캐치를 좀 열심히 하려고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뉴욕 증시도 역시나 좋았고요. 근데 사실 역시나 좋았다란 말은 좀 빼야 되는 게, 하루 휴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오늘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537포인트 1.24% 44,025포인트로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 주가나 S&P 500 주가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긴 했지만, S&P는 0.88, 나스닥은 0.64%로 모두 다 강세 속에서 마감이 됐지만, 다우지수 위주로의 상승력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일단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식 때 말씀하셨던 우리 밑바닥에 깔려있는 황금, 기름을 막 퍼내겠다, 이런 말을 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전통적인 굴뚝 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다소 높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 싶고, 기술주들 역시 크게 나쁜 얘기들은 없는데 업종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애플이 투자경이 좀 하향되면서 애플의 주가가 좀 약한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 관련돼서 오라클, 인공지능 관련돼서 섹터가 좀 돌고 있긴 한데, 업종별로 좀 고르게는 순환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증시의 대장이라고 볼 만한 요소는 아직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허니문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폭이 키워졌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온전하게 상승세를 지금 인정해주기에는 충분하다. 왜? 이미 앞서서 선행 조정을 받았고, 취임식 바로 직전부터 이미 방향성을 전환하는 상태에서 방향성을 키우고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전환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인은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연속성 여부는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행정명령 관련돼서 그게 아직 확정된 부분들이 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흔히 말해서 툭 튀어나오는 행정명령에 따라서 주가의 투자 심리가 급변화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조심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았지만 뭔가 뜨뜻미지근한, 뭔가 느낌이 부족한 그런 장세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지금의 시장에서 특별한 게임 체인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채금리인데, 국채금리가 굉장히 스테이블해졌습니다. 굉장히 스테이블해졌고 지금 4.5까지 내려왔거든요. 물론 이제 반올림을 하면 바로 4.6이긴 한데 4.5대에서 놀고 있다 보니까
국채가 4.8대 있으면 주가가 짓눌릴 가능성이 높은데 4.5대 있으면 주가가 점프를 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국채 쪽의 움직임들을 봐서는 증시를 계속해서 부양할 가능성이 높게끔 나타나고 있는 데이터이긴 하나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왜? 아직 국채가 확실하게 꺾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게 국채라는 것이 명확한 팩트에 의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면 긍정적인데, 단순하게 단순 코멘트에 의해서 지금처럼 시세가 들락날락하면 찾아가는 현상이 좀 생깁니다. 찾아가는 현상, 되돌아가는 현상. 그렇게 되면 주가의 압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 종목군들의 구성이 너무 좋아서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추세 다시 회복했고, 엔비디아 역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애플이 조금 애매하죠. 네, 애플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낙동강 오리알 느낌인데, 이게 낙동강 오리알 느낌이거든요. 이 낙동강 오리알이 저점을 만드는 낙동강 오리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세를 끌고 내려가는 낙동강 오리알일 수 있어서 요 캔들이 상당히 눈에 거슬립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여전히 괜찮죠. TSMC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 중이고, 일단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대표 종목군들이 모두 다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어제 제 매매 영상을 보셔도 나오겠지만 제가 매매를 지금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치적 코멘트가 한번 발생이 되면 시장이 그냥 흐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사람들이 몇 시에 말이 나올 거야 라고 추정하고,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 코멘트를 일일이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좀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정석대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탄력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추세가 강경하긴 하지만 일정 부분 쉬어가는 거를 감안한 매매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추세가 확정된다, 이러한 느낌의 매매 전략은 또 아닐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게 허니문이기 때문에 계속 쫓아가야 된다. 허니문이 이제 끝나는 무렵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저 다른 거 잘 모르겠고 딱 하나만 설명해 드리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면서 면전에다 대놓고, 원래 그분 성향이 좀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냥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수로 놓고 봐서 월봉으로 놓고 봅시다. 자, 바이든 정부가 4년을 했어요. 자, 4년 동안 주가를 랠리를 시켰단 말이죠. 여하튼.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180도 뒤집어 깠는데, 과연 여기서 시장이 이 방향을 계속 순리대로 갈 수 있겠냐 이거죠. 왜냐면 여기에 주가 편승에는 정치적인 부분들, 정치적인 지원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TSM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 오픈AI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관련 정책에 의해서 주가가 갔던 게 있는데, 그 정책을 대다수를 뒤집어 까고 있단 말이죠. 누가? 새로운 정부에서. 그랬을 경우 주가가 받을 수 있는 부하는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꽃길을 깔아놓고 가는 것 같지만 그 꽃길이 늘상 좋은 꽃길만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머릿속에 인지하면서 접근하는 것도 매매자 입장에선 필요로 한 거죠. 그냥 무조건 가.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전략이고, 시장이라는 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지 어떻게 내리기만 하고 또는 오르기만 하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다방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내 머릿속에 인지하고 접근하는 게 크게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모두 병행하는 매매 전략을 잘 구사해 보셔라, 이러한 의견을 드리고 싶고, 선물 쪽에서 이제 시가총액의 비중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 종목군들이 지금 보시면
어제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면 1등이 MB고 2등이 F인데 거의 둘이서 비등비등하니까, 늘상 비등비등하니까. 근데 늘 제가 주식을 바라볼 때 조심히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우리나라장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종목이 깨지면 이건 누가 와서 뒤집어 까도 시장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제가 비유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얘네 둘이 움직이면 주가가 어쩔 수 없이 움직여요. 좋든 싫든. 물론 10번의 매매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2번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왜? 1등, 2등이 죽어 있어도 3등부터 10등까지가 열심히 해서 주가를 방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번 중에 한두 번이 있을까 말까 한 거고, 그냥 10번 중에 통상적으로 8번이 깨져버려요. 근데 지금도 보면 어제 제가 이제 시장을 보면서 나스닥이 좀 덜 올라왔잖아요. 다우지수보다 나스닥이 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왜 덜 올라왔냐면 애플 때문에 덜 올라온 거예요. 시가총액 1위가 3%를 찍어 누르는데 다른 쪽에서 받쳐 올린다고 해도 힘이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올라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를 보시면 얘가 언제 상승을 했냐면 오늘 아침에 122포인트 떠 있거든요. 어제 새벽 마감까지 주가가 못 떴어요. 여기까지. 시가부터 뜬 겁니다. 시가부터. 왜냐하면 현물의 비중도가 떨어지는 시점이 되니까. 왜냐하면 시간의 거래니까.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물에 대한 비중도가 변화되고 있을 때는 주가의 변화를 예측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염두해서 매매 전략 구사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저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좋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시장에 기회는 많습니다. 아직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언제든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단편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방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해서 시장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매매 영상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감하죠.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